내일 한국 대표팀과 월드컵 3차 1차전을 치를 팔레스타인은 지난 2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3일 오후 7시경 경기도 고양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전면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관계자는 한국을 이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단호한 입장을 전하면서 한국인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해외 축구 매체들은 일제히 한국의 4대0 대승을 전망했습니다. 영국 매체 스포츠키다는 한국은 2차 예선을 무사히 통과했다. 16점의 승점을 획득했고 자신감을 가득 채우고 3차 예선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3연승을 질주 중이며 최근 홈에서 치른 6경기에서 무패다. 압도적인 1위 후보의 자격으로 팔레스타인을 상대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체는 클래스 차이로 한국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4대0의 대량 득점을 예상했습니다. 영국 매체 스포츠몰은 클리스만 감독 사퇴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경기가 아주 유리한 상황에 치르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명보의 첫 번째 경기에서 안방에서 편안하게 승리할 것이라며 역시 4대0 승리를 점쳤습니다. 실제 4대0이나 6대0으로 대승을 하게 되면 정몽규와 홍명보는 입이 찢어질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이 해트트릭이라도 하면 아마 좋아서 죽었다는 속보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축구팬들이 이런 소식에 기뻐하면서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비난이 쏙 들어갈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몽규와 홍명보의 꿈같은 상상일 뿐이고 축구팬들은 여전히 정몽규 아웃을 외칠 것입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이 의외로 만만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3차 예선 첫 상대인 팔레스타인은 국제축구연맹 랭킹 96위로 한국보다 랭킹이 73계단 아래입니다. 한국과 팔레스타인이 A매치에서 맞붙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객관적 전력에선 한국이 우위지만 팔레스타인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면 답답한 경기가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에서 한국과 격차가 크지만 전열 곳곳의 유럽에서 축구를 배운 귀화 선수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동 축구는 이민가정 출신 중에서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대표팀에 선발해 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역시 이런 팔레스타인 혈통의 유럽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우디 아라알리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 웨삼 아부 알리는 덴마크 17세, 18세, 19세 이하 대표팀을 거친 선수입니다. 지난 3월 팔레스타인 축구협회의 부름을 받아 6월 레바논과의 월드컵 2차 예선 경기에서 팔레스타인 대표팀 데뷔전을 치르면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스웨덴 각급 대표팀은 물론이고 A대표팀 경기도 소화했던 오마르 파라에 무스타파 제이단이 팔레스타인 대표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한국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기본적인 체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수비를 탄탄하게 세우고 한국 대표팀의 공격수에게 거칠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향 훈련장에서 취재진을 만난 팔레스타인 관계자는 선수들에 대한 소개보다 현재 이스라엘과의 전쟁 상황을 언급했다고 알려집니다. 현재 대표팀이 전쟁 중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승리로 보답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지난 2월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하면서 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2015년 3패, 2019년 2무 1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실패를 딛고 세 번째로 출전해 16강 무대를 밟은 것입니다. 이 소식은 가자지구 전쟁터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총을 들고 환호를 할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팔레스타인 대표팀의 모하메드 살레는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이길 때마다 가자지구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어제 기자와 만난 팔레스타인 관계자는 살레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가자지구의 피난민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이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인정하면서도 희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 우리는 축구를 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오늘 대표팀은 오후 6시부터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동해서 공식 훈련을 진행합니다. 경기장 잔디가 최근 미끄럽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폭염에 폭우가 계속되면서 잔디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26명 중에 K리그 선수 12명을 제외하면 모두 해외에서 활약 중인 선수입니다. 이들에게 현재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를 미리 확인시켜주고 실제 경기 환경을 직접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시간입니다. 26명 완전체로 오늘 처음 만나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귀합니다. 잔디를 미리 잘 밟아보고 내일은 절대 다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스스로도 선수들이 나를 신뢰할 것인지는 사실 좀 걱정이 된다라는 발언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미 홍명보는 2014년 월드컵에서의 실패로 인해 감독으로서의 역량에 대해 많은 의문을 받았으며
이번에 다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임명되면서 비슷한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팀 선수들도 모두 알고 있고 홍명보도 선수들이 나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인식할 정도입니다. 2014년 월드컵 당시 홍 감독은 전술적인 미숙함을 드러내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었고 선수들이 그의 지도 아래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에도 그가 선수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명보는 팔레스타인을 꺾기 위해 무리해서 최정예를 기용하는 방법보단 적절한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회복이 짧은 상태인데 먼저 소집된 엄지성이나 양민혁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손흥민 활용법에 대해 홍명보 감독은 왼쪽 측면에서 뛰는 걸 선호하고 잘하더라. 앞 공간을 이용하는 게 장점인 공격수다. 다른 선수와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을 왼쪽 날개로 기용하고 위력적인 크로스와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맡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 경기의 핵심은 수비진에 대한 운용입니다. 현역 시절 대표팀의 수비를 책임졌던 홍명보가 삼선과 후방에 어떤 전술로 나올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공격 전술은 새로 선임된 두 외국인 코치가 전담하지만 수비는 전적으로 홍명보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리는 당연하다 치더라도 그 과정과 홍명보의 축구 스타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표팀 수비수 명단에는 미네네 김민재의 울산현대의 김영권이 복귀하면서 모처럼 두 선수가 중앙 수비 자리에서 호흡을 맞출 전망입니다. 두 선수는 벤투 감독 시절부터 꾸준히 합을 맞추어 왔고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주역이기도 합니다. 중앙 수비는 샤르자의 조유민, 아라슬의 정승현, 미트윌란의 이한범이 책임질 예정입니다. 이들이 선발 출전해서 후방 수비의 안정감을 확보하고 김민재와 김영권이 빌드업과 높은 라인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선수 모두 빌드업 능력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짧은 패스부터 롱패스까지 모두 가능해 상대의 밀집 수비를 허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민재가 팔레스타인전에서 빠른 발과 강한 대인 수비 능력을 보여줄 것인지도 기대가 됩니다. 미드필더에는 황인범과 정우영, 박용우가 책임집니다. 정우영과 박용우는 황인범이 공격적으로 나설 때 수비 라인을 보강하고 후방 빌드업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황인범, 정우영, 박용우 라인이 가장 취약하고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우영은 30대 중반이라는 나이 때문에 스피드와 몸싸움에서 우려가 있고 박용우는 대표팀에서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2, 3인방이 무너지면 팔레스타인의 역습에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기대는 소속팀에서 원톱과 왼쪽윙을 오가고 있는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강인에게는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 토트넘 입단이 확정된 양민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이 큰 관심거리입니다. 황금 세대를 가진 대표팀 선수들을 놓고 홍명보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우려와 기대가 큽니다.